진도 우리 군민들이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예. 예. 진도 교육개방연대 운영위원장 신민식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에 우리 진도사랑 연대 회의하고 진도 교육개방연대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가는, 그리고 이 세상이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건 이 4.16 세월호 참사는 정말 기성세대로서 이 아이들 304명, 그 중에 단원고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정말 이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그리고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조성목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좀 하실랍니까? 나중에 끝날 때 끝날 쯤 하시고요. 우리 김성묵 감독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하시죠. 네. 김성목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께 뭐 궁금한 사항이니까 영화 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바로 손을 드시네요. 제가 마이크를 제가 드릴게요. 네. 보세요. 예, 좋은 영화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무슨 소화되지 않는 채증이 하나 떡 얹혀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우리 감독님 더 하셨겠지만 결국은 이 영화의 핵심은 책임 있는 놈들, 아무도 처벌 안 받고, 저는 그 처벌의 방법을 지금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그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활동을 그만두고 이 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된 거라서 그거에 대한 답은 솔직히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여러 생각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제가 의도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분노를 삭혀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어떤 진행도 없는 상황으로 과거사가 된 것 같은 지금이 더 큰 문제이긴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진행을 했기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건 뭘까? 우리가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라는 반성을 하는 의미로 또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반성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책임 있는 자들이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지금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현재에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국가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생각하는 동안에 그럼 우리 고재성 선생님 상여소리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고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면서 뭐 질문 있으시면 손 드십시오. 저는 실은 좀 단순 무식이에요.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이 법 제대로 알고 있는 인간들이 법을 피해서 요래저래, 사실은 윤석열이가 그런 인간 아니에요. 예. 그냥 저는 저 민주당이 제대로 못 해왔잖아요. 지금은 좀 할까도 싶대요. 어쨌거나 뭐 이재명 현 대통령이 뭐 미군 철수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세월호 진상규명, 성남시장 할 때 세월호 깃발 달고 성남시장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 제대로 살려서 진상규명 할 거라고 믿고 있지 말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이 다 아시겠지만요. 어쨌든 저희 진도 지역이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상영하셨을 텐데요. 저도 많은 그 과정을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그 평모강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할 때 진도 대교까지 저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더웠어요. 그때 이제 공주씨도 만나고 감독님 같이 있었는데, 저 질문은 저희들이 매년 어떤 행사가 됐든지 간에 세월호에 관련된 걸 기억을 하자고 말은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기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를 저는 감독님이 실천하고 계셨다고 보는데요. 진도도 매년 행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행정에서 하는 거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저도 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안 가게 돼요.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쳐 있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거였기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후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모임에서 조금 더 거리가 생기고 한다는 것 자체를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단식을 끝내고 모든 활동을 접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던 것도 그 움직임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김성묵 감독님 참 말씀도 잘하시네요. 사실 4월 16일만 가까워지면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 또 팽목 현장에 가면 갈수록 참여자들은 적어지고 있고, 우리 이제 방금 질문자가 진보당의 최순옥 위원장이셨는데, 실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러고는 나중에 그래 나는 4월 16일 뭔가 했어 라고 하는 위안을 삼았던 그런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반성합니다. 또 혹시 그 영화를 보고 뭐 느낀 우리가 광고문에 혹시 감상평도 이야기 해주면 좋다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혹시 감상평이나 뭐 질문이나 아무거나 좋습니다.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서 예. 아주 이쁘게 혹시 해외가도 해외에서도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상영합니까? 해외요? 예.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불러주십시오. 예. 우리 박주만 우리 건설기계 지회장님. 영화 제작이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의 똑같은 영화인데 전에 이 비슷한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한 게 있어요. 거의 근데 와서 영화를 보다 나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야? 그러고 나서 끝날 때까지 울다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그 스토리를 갖고 영화를 만든 거였어요. 이 테마를 갖고. 네, 그때는 가족들의 슬픔과 자녀들 잃은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고 그런데 또 우리는 근데 똑같은 자녀를 둔 부모처럼 마음이 같아서 그런 걸 느껴졌는데 오늘은 숨죽이고 콩당콩당 열은 올라오지만은 이게 영화를 끝까지 숨 죽이고 막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차이점은 혹시 그 세월호 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내체육관 그때 그 가족들을 포함한 여기서 많이 기자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이렇게 물품 구호를 포함한 다른 뭐가 많이 왔었는데 이런 비슷한 그런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그런 가족들의 또 친지나 그런 인지분들이 뭐 정보 내지는 제공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뭐 관련된 가족들이나 그 뭐랄까 그런 분들의 뭐 단 한마디에 내 가족을 잃었다는 심정을 갖고 그걸 혹시 그런 영화의 그 한 장면에 조금이라도 좀 말씀을 좀 기다리는 호소를 있는 걸 담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영화 자체에 저희 활동 내역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발통문 저희가 처음으로 공소시효를 이야기하면서 사차비 연장에 대한 문제점의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라는 사발통문을 돌렸었는데 그때부터 활동에 대한 제지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지내왔던 운동을 하며 지내왔던 싸워왔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찾을 수 있는 건가라는 의도에서 정말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이전에 그 여타 세월호 관련된 영화들하고는 차별을 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간의 발걸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반성을 찾아야 되는 건가에 집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보시어서 아시겠지만 모르던 일들에 대한 기록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뭐 기무사 건도 그렇고
뭐 국정원권도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가려져 있던 뭐 사실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그런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한 가지 추가로 우리가 하필이면 왜 굳이 꼭 진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된 것도 참 유감스럽지만은 또 우리가 이 영화를 관람하고 보면서 느낀 점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 시국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저기에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모으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 의견 중에 하나는 제가 건설노조 민주노총 단체장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기관 사회단체처럼 최근에는 연합처럼 이 기관 단체들에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게 한 사람은 이길 수 없잖아요.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다 뭉치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지언정 많이 뭉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도 좀 우리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떠오르는 태양 우리 진도 교육희망연대 3차장 박양호 차장입니다. 예, 진도교육희망연대 박양우입니다. 이제 사고가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주린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그 마음을 다 담지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무튼 그렇고 오늘 영화 평을 하고 싶어서 평이라기보다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굉장히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물음표 계속 물음표가 떠오르는데 이 위정자들의 어떤 속내 이게 굉장히 저는 답답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굉장히 국민을 위한 척, 서민을 위한 척 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감추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가왔고 또 어떤 운동에 있어 그 방향을 두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갈등이랄까 방향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보였습니다. 사실은 물론 뜻들이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전에 어떤 영화들이라든가 자료들 이건 감정이 호소하고 그 슬픔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끝났다면 이번 무기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역사를 썼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만 보아오다가 그 내면까지 봤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예, 기록 영화로서 다큐멘터리로서 정말 그 좋은 영화였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건 그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진도 지역 사회의 이 세월호는 사실 아픈 가슴이잖아요. 이 아픔이 좀 더 크게 승화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최현님.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진도에서는 저희들은
여기 영화에서는 사고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계속 참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요? 네, 그 부분도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참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는 상황, 아니면 인재를 통해서 죽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사고가 일어나고 참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침몰 순간부터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에서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거고요. 더 깊은 거는 영화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강원식 항해사가 일학 항해사가 우리 구조해달라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에서 국가가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그 상황이 사건화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우리의 의문점을 답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아닌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진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사가 아니라 사건이다. 그렇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구조를 요청받았으면 그때부터 바로 구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그러면 세월호 4.16 세월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책임자가 밝혀져야 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배가 고프시구나. 예, 감독님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고선 선생님 한 말씀. 예. 아니요. 저 역사는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갑니다.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재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인혁당 사건이나 수많은 그 조작 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해서 승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규명이 될 때까지 함께 관심 갖고 싸우겠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이 제작진 여러분들 모두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예. 잠시 전달하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영화의 총괄 PD이자 우리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던 분이 지금 촬영 때문에 뒤에 빠져 계신데, 네. 인사 한 번만 할 수 자, 있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순주 PD님. 아, 예, 안녕하세요. 촬영 때문에 잘 보셨나요? 아, 네.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다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일반인이었잖아요. 단순히 아이들 타국 16일 날 배 가라앉는 거 보고 여러분과 똑같이 눈이 뒤집혀서 진상규명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목숨 걸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유가 하나였어요. 저희 나라에는 국가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칼기에서부터 뭐 많은데 단 한 번도 공소시효 안에 제대로 처벌된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희망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박근혜를 그래도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이제 공경원이 얘기했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목숨까지 걸면서 진상규명했는데 끝내 이제 좌절이 됐어요. 이제 물론 고생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4.3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이제 뭐 상관없이 진상규명이 조금씩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은 있으시지만 그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국가범죄가 꼭 50년이 가야지 진상규명이 되나? 그러면 진상은 알 수 있지만 실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처벌을 안 받죠. 그 선례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선례를 저희는 조금이라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적어도 이런 생태 같은 아이들이 죽는 일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죽는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좌절이 되고 나서 제가 가장 이제 진상규명이 좌절이 되고 나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물론 많은 시민분들은 모르겠지만 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 빠지면 그 해경이 또 가겠네. 그리고 그 업체가 또 가겠네.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모르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아, 그 해경이 또 가겠네.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는 바다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답인가? 라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큐 제목이 묵인이긴 하지만 부제가 어른들의 반성문입니다. 3월 16일 날 아이들이 죽은 걸 구해내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이없이 우리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아이들을 버린 꼴이 됐어요. 예. 누가 죽였는지 모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걸 또다시 50년을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 과연 근거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 기록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5.18이나 4.3처럼 아마 진상규명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진상규명 플러스 관련자들 책임 처벌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만든 다큐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 혹시 다음에도 재난은 일어날 거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던 배가 침몰을 하던 누군가는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때는 제발 지금같이 이런 저희가 지금 뭐 조상 때부터 계속 반복했던 또 한 번의 실수를 또 50년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우리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제 통곡을 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졌던 우리인데 또 어이없이 아이들을 한 번 더 버린 우리니 다음에 혹시 아이들이 또 죽게 되면 그때는 좀 제대로 관련자 처벌 좀 해보자. 저는 그 욕심이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좀 그 만드는 과정에서 다짐을 했던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죠.